두 번째 이슈는 주주권 행사와 IR 담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IR 담당자를 뽑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LNF, 뉴스페타시스, HFR, 그리고 이 외에도 고려아연, DI 동일, 아바코 등등이 있거든요. 주로 회사와 주주 간의 대립이 있는 행동주의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IR의 목적, IR의 역할은 회사의 현황을 투자자에게 잘 전달하고 미래를 그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주가로만 판단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한 주주 연대에서 회사를 비난하며 올린 글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 회사 이름 없지만 어느 회사 나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IR 담당자들이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잘 못하고 회사 노조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IR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IR부터 잘라야 된다. 이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회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이것처럼 최대 주주 내지는 경영진에 대한 비난과 동일하게 IR을 동영상에 놓고 있거든요. IR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IR은 회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포장을 하고 잘 묶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는 걸 투자자에 전달을 하는 거지 의사결정하는 부서도 아니고요. 주가를 만질 수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를 모든 걸 평가를 하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IR에 대해서는 위상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피하는 업무고, 다들 하기 싫어하고, 노하우는 없고, 다들 신입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R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투자자에게 회사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회사 탓, IR 탓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게 행동주의로 나타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R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존재는 아니고요. 그 덕에 IR 담당자들은 점점 회사를 떠나고 있고, IR의 노하우는 떨어지고 있고, 노하우는 없어지고 있고, IR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IR 업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 3D 업종 중에 하나죠. 이제 CS 업종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단지 이제 회사의 그 경영의 의사결정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 또 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어,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표출하는 대변인,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욕 빠진 거죠. IR 담당자가 이제 욕 빠진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통칭해서 이제 IR 여기서 이제 보통 회사들 다 IR 담당자 이렇게 뽑으면 대부분 수반하는 게 수반하는 게 IR과 공시입니다. 공시. 공시는 이제 전자공시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소, 금감원이라든지, 뭐 거래소, 그리고 뭐 좀 큰 기업들은 이제 뭐 공정이라든지 다 수반되는 공시를 수반하는 거고요. 대기업들은 IR과 공시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있긴 있죠. 공시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규정에 맞게, 이벤트에 맞게 이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IR은 좀 유연성이 있게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술적인, 홍보 쪽에 좀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IR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시 쪽이죠. 이제 그 규정과 이제 뭐, 이렇게 뭐 규정과 법률 쪽에 가까운 쪽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외부 주주들도 만나고 뭐 사내 주주들도 뭐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영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작은 데는 다 같은 분야이지만 좀 크면 클수록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그 경영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IR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주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IR 담당자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IR이나 컨퍼런스라든지 NDR 이런 걸 해서 기관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기관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유입을 시킨다라는 게 NDA나 이런 걸 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고,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 회사의 정책 방향과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회사에 그 기관들이 유입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에게는 뭐 그 레포트를 발간하게 하고 그 리포트를 받아본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들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게 그 IR 담당자 하나가 뭐 말빨이 좋거나 뭐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강하거나 물론 그래도 그런 베네핏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장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업황이라든지 그 회사의 보여준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들 다 크로스 체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IR 담당자 하나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은 이걸 더 끌어올렸어야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지금 반토막이 됐는데,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주분들이 전화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느 회사나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샀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퇴직금을 받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TV에서 나와길래 그냥 샀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 부지기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런 분들도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분들 다 주주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고충이 다 있는 거죠. 뭐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고, 작은 코스닥은 또 코스닥대로 이제 IR이나 공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까? 이런 또 뭐 3D 업종의 고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담당자도 뭐 그 다른 업무의 그 사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런 분야에서 업무의 특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했지만, 그거를 또 많이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라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 현실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대한 측면만 놓고 보게 되면 주식 투자라는 것, 아니 주식 매매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상대방이 더 높게 사줄 수 있는 걸 고르는 건데, 그럼 객관적으로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 상대방은 왜 11,000원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동일한데 왜 내가 산 다음에 사는 투자자는 왜 나보다 비싸게 사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